제1회에서는 신형 코로나 문제를 집중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제2회는 실질적으로 북의 인민생활, 경제건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전면 돌파적, 실상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17년간 평양 다녀왔는데 역시 무엇보다 제일 인상 깊은 것은 새로운 거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2008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현재 이 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렇게 찬정거리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남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지나가면서 평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명거리. 여명거리. 일단 이것은 주택탑에서 찍은 사진인데 고려 호텔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왼쪽에 보이는 것은 미래 가완적거리 보이는데 텔레비전에서 이것도 찍었는데 이렇게 문수물 놀이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로도 이렇게 새롭게 정비되고 여명거리의 야경입니다. 이번에 제가 평양에서 설을 맞이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김일성 광장에서 뒷설 무대를 설치해서 모란봉 왔던 배우들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거 몇 시에 하는? 몇 시? 12시에 1시간 앞둔 그 11시부터 11시부터? 정말 그야말로 카운트다운. 그리고 이곳은 정월조화르의 아동 백화점을 갔는데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새해를 축하해서 기념품을 사주거나 그러한 손님들로 가짜고 있었습니다. 아동 백화점이라는 이름의 백화점입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백화점이고 여기 진열되고 있는 곳이 다 대체로 100%는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지금 국내산이나 국산된 상품들이 진열되고 있었습니다. 문수물 놀이장도 정말 저하루부터 운영하고 있었고 이곳은 이제까지 볼 수 있었던 사진입니다만은 풍경입니다만은 작년에 이렇게 새롭게 유람보드가 생겼고 뭔가 하면 여기서 식사랑 풍경을 즐기면서 이것도 물스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식 기념 촬영을 하는 것이 관리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동강방에서 제일 이번에 인상 깊었던 것이 애완용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도 그렇고 이거 대학생 정도 있죠 아마? 남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난남분녀라고 하지만 저는 분남분녀. 그리고 젊은 여성들만 말고 좀 나이간 분들도 많이 아주머니들 패션이 달라졌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명거리에 있는 살림집에 제가 찾아갔는데 부부간인데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진도 없었고 인형도 없었고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아까 같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2019년에 새로 개업된 대성백화점. 여기 진열된 상품들이 대체로 국산품입니다. 이곳은 주석쿠스 상품 광고들인데 치약에 경본도 같이 경본이 거기에 붙고 있다. 같이. 지하철. 지하철 이것도 새롭게. 어디입니까 이거? 개성이요. 태양 아래라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평양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가족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한 번도 보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데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인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의문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미국의 주도하에 경제 제재가 계속 보니까 이제 70년이 되는 정도 경제 제재가 계속 가해지고 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수수께끼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선은 어떤 경제 제재를 당해왔는가, 지금 어떤 당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미국 경제 제재를 발동할 수가 있도록 미국 국내 미리 사전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발동할 수 있는 경제 제재와 관련되는 법률들을 상당히 수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발동하기 위한 경제 제재를 위해서 이렇게 국내법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과거 미국이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경제 제재를 발동해 왔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정국 그러한 상황에 되었던 나라에 대해서는 응당 자기들 백원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 제재 발동해 왔다는 경위가 있고, 또 사회주의 제도 나라에 대해서는 응당 이것도 자기들의 백원을 확장해서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골린돌이 된다 하는 것으로서 경제 제재 발동을 해왔고, 최근 시기에 있어서는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 나라,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를 발동하는데 미국의 말을 안 듣다고 해가지고 경제 제재 발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일반적으로 주관에 따라서 테러 지원국이다, 그리고 대량 파괴 무기 제조 확산국이다, 이러한 락인을 일반적으로 치고 가지고 경제 제재를 발동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입니다. 이러한 경제 제재 공학에 대해서 어떻게 발동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 하나하나씩 알아보니까 결국 공학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경제 제재 발동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의 입장으로부터 하면은 1950년 교정국 상태 속에서 조선국 교역법의 발동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70년간 완전히 미국하고의 경제관계라는 것을 2중 3중으로 차단하듯이 경제 제재 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인다고 해도 공화국으로부터 하면은 너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할까, 공화국으로부터 하면은 골치가 아픈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러한 경제 제재 내용 속에 요계 적용이라는 효과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계 적용. 예. 말씀드린다면은 미국이 국내 준비를 했던 법률, 이것에 위반을 했던 다른 나라의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기업, 이 존재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페널티 가하는 것을 요계 적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 지금 완전히 공화국하고의 경제관계를 차단하는 경제 제재가 발동되어 있는 속에서 스위스의 어떠한 기업이 공화국의 기업하고 거래 활동을 했다. 그럼 미국의 국내 법률 적용하면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스위스의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서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벌금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의 사장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페널티를 발동하는가고 하면은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하달해가지고 스위스에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의 은행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그 기업하고의 거래를 차단하라, 일치하지 말라, 혹은 자금을 동결하라, 이러한 방법으로서 페널티를 발동을 하게 됩니다. 국제법의 리념으로부터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경제 제재 속에 요계 적용이라는 효과를 담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무자비하게 무작정 발동하고 그리고 적용을 한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주목이 되는 것이 근룡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제재 결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하면은 국제론으로부터 시켜보면은 마구잡이 요계 적용 발동할 수는 없는데 근련에서 결의해가지고 제재를 가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위반한다면은 우리 미국으로서는 요게 적용해가지고 페널티 가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러한 여론 조작으로부터 이러한 요게 적용이라는 효과라는 것을 공화국에다가 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좋지 않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로 하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정도의 상당히 강도 높은 경제 제재 포위망 속에서 지금 공화국이 나라를 지탱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 나라는 그렇게 미국이 무서운 걸까? 요게 적용 당하면 무섭죠. 이거 요게 적용이라는 효과는 일본도 하지 못합니다. 글로벌 영역에서 은행이 힘을 가지고 있고 기업이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경제 거래를 미국의 은행 자금 동결되어 가지고 그 관계 절단되어 가지고 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한 막강한 힘을 국내에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경제 제재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재구찌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정도의 경제 제재를 보통 다른 나라가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며칠 있으면 붕괴할 정도인데 북에서는 조선은 붕괴를 안 한다. 고난의 행군도 겪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런 속에서도 아까 로빈슨 기자가 소개를 해주신 대로 경제 발전을 하고 인민생활 향상하고 있다. 참 이것이 너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었는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힘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전문 과학자들의 세계적 수준으로서 우등가는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반영한 과학 연구 논문 이러한 것들을 게재해가지고 연구자들이 그걸 자료를 뽑아가지고 자기 연구 활동에 도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정말 우등가는 논문만이 게재됩니다. 거기에는. 그런 최근 시기 들어와서 공화국 국내 학자들의 논문 수가 상당히 거기에 게재되는 수 급속히 많아지고 있다. 이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영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역이란 것이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학 분야, 그리고 화학 분야, 그리고 공학 분야, 그리고 물리학 분야. 말한다면 기초과학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기초과학 분야의 성과라는 것은 너무 출시가 안 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화국처럼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지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그러한 분야의 성과라는 것은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력자강으로서 공화국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도대로 되고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의 경제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조치, 혁신 조치라는 것 역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예로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이 대체로 2014년경입니다. 말한다면 공화국의 기업소 공장이라는 것이 자체의 실종에 맞게 재량권을 가져가지고 생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권, 그리고 생산 조직권, 그리고 제품 개발권, 그리고 합병 합작권, 그리고 무역권, 그리고 분배권 이러한 권한이라는 것을 재량권이라는 것을 기업소 그리고 공장에다가 부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계획권 같은 것을 보면은 은당 국가계획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각 기업소 공장.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힘을 가져가지고 자기 나름으로서 기업소 공장 운영을 해가지고 경영을 할 수가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이러한 재량권이 부여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생산 조직권이라든지 제품 개발권 이용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제품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얻었던 자체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분배권을 통해서 노동자들한테 인건비를 줄 수가 있다.
제가 평양 들어가면서 상점 드나들면서 많이 눈에 띄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아까도 약간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축소 명. 예, 주소 10분들. 다만 이거 뚜껑 보면 예, 뚜껑을 개봉한 후 찬물을 부은 다음 35분 또 40분 후에 잘 잡수면 됩니다. 이렇게 40분 후에야 먹을 수 있는. 저도 좀 이로운 것이 나왔구나 해가지고 먹어보자고 했는데 이 뚜껑에 쓰고 있는 만드는 방법을 보아가지고 35분부터 40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상당히 충격을 얻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거 남아있는 것은 공화국 경제 발전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 먹기 위해서 40분 걸린다고 되면은 좀 난처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다 끝납니다. 그렇죠. 실제 주소 10분을 못 자고 하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꼭 먹고 싶어서 이거 못 자고 하고 또 축소 아니다. 일이 바빠서 꼭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계획이 내려와가지고 가지수를 불구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상점에 들여다 보내는데 위시적으로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인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수요 그러한 것까지 인식을 못 해보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에 가보니까 수도 많아지고 가지수도 많아지고 있는데 기다려야 할 시간 보시면 4분 이거 이제까지와 달리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이것이 진두해오면서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팔면은 자기들의 돈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노동자들한테 분배할 수가 있다고 되기 때문에 다만 계획을 집행한다라는 수준에서가 아니고 팔기 위해서 인민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뚜껑 보면은 재밌습니다. 경흥. 상표가 경흥인데 만들고 있는 공장은 선원신료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의 계획권을 가져가지고 자기들의 상품 조직권 가져가지고 재량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고 팔자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수준이 높은 공장 기계를 갖고 있는 장소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들의 계획을 진도해가지고 또 재료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높은 차원에서 그 계획을 달성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품 만들자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들 공장을 새로 만들자면 두어야 하는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조금 시도해보면서 처음에는 할 수가 있는 장소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해보자. 이러한 것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자로서 재량권이 기업소에 많이 부여가 되면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러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꼭 나오는 이야기가 평양만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조근순 기자는 그 지방도 많이 다니시고 취재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방의 모습도 같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사진은 강원도 원산시 툰데에서 찍은 사진인데 강원도에서는 자료 갱생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도에서 여러 국산화된 상품들이 여기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원산 구두 공장이 유명한데 거기서 생산된 매봉산 상표 구두들 성동원 종합신조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전시되고 있고 아까도 나왔는데 이렇게 주소 부스도 이렇게 되고 있고 갈마 신조 공장이라는 곳이 유명한데 거기서 수산물들의 가공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청진시는 지금 한창 건설 중입니다. 이거 전지? 예, 근데 뒤에 보이면 아시다시피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전진을 갔는데 이제 많이 발전되었다는 걸 느꼈는데 청진시의 사람에 의하면 뭐 지금이 계속 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에 꼭 오시라고 그러면 전지 개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진시에 있는 수선점 신조품 공장에서 나왔던 가공품들 그 지역에 맞게
많은 산분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산지온시로 이름을 개정해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평안남도입니다만은 평안남도 양덕군에 이번에 새롭게 양도 온천지구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원래 여기는 그야말로 시골 아무것도는 시골이라고 말해도 좋은지 단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온천지구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온천 치료 봉사 기지만 말고 다기능화된 복합 종합문화휴식지입니다. 여기에는 스노클럽도 있고 스키장도 있습니다. 스키장도 여기 스키장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에서는 이제 지방에 가자 이러한 구호가 있다고도 지방을 발전시키자 이러한 구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혼철 선생님 아까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데 2018년에는 역사적인 조미스네 회담이 열리고 관계 개선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하노이 회담으로 그게 좀 결렬되면서 낙심을 하였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왔다. 이러한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3월달이라고 하면은 로켓 발사 실험 4번 이렇게 진행된 그런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에서 친서가 왔다.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지 좀 어려운 부분인데 홍철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미 관계로 말씀드린다면은 2018년으로부터 공화국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 조치를 취해왔지 않습니까? 지하 핵시험 시설 폐기하고 전략무기 개발을 동결하고 그리고 조선 전쟁 시 미군 유골 반환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이 조치를 취해왔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취했던 행동이라는 것은 엿볼 수가 없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공화국으로서는 미국의 본심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국내 정치 리해 관계를 준조시키기 위해서 공화국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지 족대시 정책이라는 것이 일제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조미 관계로 말한다면 이제 공화국이 해놓았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행동으로서 보답하겠는가 하는 꼴이 미국 쪽에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해서 징소라든지 호울 좋은 말이라는 것은 공화국으로부터 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또 국내 정치의 리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지나지 않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북하고의 관계가 조미 관계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는 뭐 선거라든지 정치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화국하고의 관계라는 것을 일정하게 개선하자라기보다는 공화국이 핵을 개발하고 그리고 장거리 로켓도 발사 시험 그걸 성공시켜 가지고 그 수준을 높여 나가면은 미국의 안전 보장적인 각도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일정하게라도 멈추어 세울 수 있거나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가 있으면은 국가의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오체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수완이 평가될 수 있다고 트럼프 그렇고 미국 정부 자체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버리면 좋습니다만 역시 미국이라는 것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시간을 끌기 위한 정책은 펼 수 있다고 한들 완전히 개성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해놓아야 할 일은 더 많을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라 합니까 일시적인 조치로 그냥 멈추고 있고 그걸 공화국은 역시 근본적으로 개성하는 마음도 없이 정치를 이용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허용될 수가 없고 그것으로서 시간만 끌고 있어도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공화국과의 문제만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 속에서 그러면 공화국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조금 시간을 끌었다 하는 것만이라도 정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3월달에 발사 실험한 4번 이것에 관해서는 미국이 특별히 뭐 말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공화국하고의 약속은 그 장거리 하지 말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특별히 문제가 없다. 정말은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자기의 성과라는 것을 옷에 치우지 않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는가 공화국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조미 관계가 개선? 할 때까지는 조금 아직 그 시간이 걸린다. 라고 봐야 될까? 시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결심을 내려가지고 대응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공화국이 미국에 대해서 안고 있는 우려라 할까 그러한 것은 없어질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조선에 유리하게 그렇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방력이 강화된다. 그런 속에서도 3월 19일에 미국이 하와이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야기 됩니다만 그래도 올해 조선의 구호가 정면 돌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면 돌파를 간단히 말하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정면 돌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정면 돌파전의 기본 내용이라는 것은 경제 건설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보고에서 정면 돌파전 제시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경제 건설이라는 것은 저 나름으로 보기에 역시 중요한 것은 수준을 새로 정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중요한 특징이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공화국이 과거의 공화국의 모습하고의 대립 속에서 경제 건설이 어떻게 추진되었던가 전진되었던가 이렇게 평가를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 이에 따라서 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원명했다라는 그러한 보고 위치 규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렸어요. ISO, 하사프, GMP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국제 표준화 규격입니다. 그래서 ISO는 뭐 상품 일반 국제 표준 규격에 맞게 상품 생산할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인증이고 하사프는 신규품 그리고 GMP 이렇게 되면 의료품이라든지 화장품 이렇게 됩니다만 이러한 국제 표준화 기준의 인증을 상당히 공화국 국내 기업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받고 그러한 수준으로서 상품들을 생산할 수가 있는 체계가 세워졌던 것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14년으로부터 12월 15일 품질 매달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새로 내와가지고 공화국 국내에서 기업속 공장들의 품질을 국제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내라 이러한 요구성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12월 15일 품질 매달을 수여받자면은 앞에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ISO든지 하사프, GPM 이러한 국제 표준화 기준의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면서 거기 플러스 알파 급산화가 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분지를 만들 수 있는 재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생산을 하라.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데서도 이번 보고에서 경제 콘솔에다가 가해줬던 가업 그리고 그 수준은 달성할 수가 있는 도대라는 것이 국내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호로 내온다는 것은 그 준비가 되었다. 예, 순산이 있어야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화국은 또 그러한 나라이고. 그래서 보면은 과거의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그러한 환경, 도대가 갖추어져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1990년대 사고로 북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실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동일을, 평화 동일을 생각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토크를 해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한마디씩 좀 얘기를. 예, 이렇게 평통 TV 출연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 수고는 역시 조선반도의 동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평통 TV가 그게 발전을 해 나가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준 의원도 다시 출연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롱슨 기자님. 저는 2018년에 12월 3일부터 5일에 걸쳐 서울에서 콘돔 북과 남 해외가 함께하는 콘돔 사진전 평양에 온다에 참가했습니다. 그 사진전에 찾아온 남측 동포들의 반향은 자기들과 똑같다, 이 반향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평통 TV를 통해서 남측 동포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이란 자세한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발생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로근슨 기자님도 다시 기회가 있으면 꼭 출연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제일 동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발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남측 동포들도 출연을 해봤고 이 방송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방송으로 해나가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평화와 번영 동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평통 TV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앞으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나겠습니다.